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퍼머넌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는 지나간 역사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퍼머넌트 약에 대한 거 치오글리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죠. 그래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원료, 환원제에 대한 원료가 시스틴 결합을 절단을 하면서 다시 퍼머넌트를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는 1950년대 이후부터 대중화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은 이야기를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1902장 퍼머넌트 웨이브 여기 1900 우리가 이제 70년대, 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퍼머 와인딩이 시작이 되어 있고요. 1970년에는 커트의 붐이 불면서 그에 따라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법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보브 커트가 유행이 되었죠.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면서 공장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생산력이 가동이 되는 산업 발달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퍼머의 전성시대가 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웨이브 머리를 손질하기 좋게 물퍼머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빠르게 트위스트 퍼머 뭐 이런 루트로 와인딩을 할 수 있는 크로키놀식 와인딩뿐만 아니라 크로키놀식 와인딩뿐만 아니라 뭐예요? 스파이럴 와인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퍼머의 기구 또 찍는 압축해서 하는 이런 가마의 기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퍼머넌트의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동양 퍼머넌트 이제 웨이브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 후반, 중후반 영화 배우인 이월화, 또 유학파 신여성인 정애식, 최예순, 윤성혁 등에 의해 국내의 최초로 퍼머가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무성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단발머리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33년 일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6곳 정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끝내고 돌아온 오엽주 여사가 3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화신 미용부를 종로 사거리에 위치한 화신 백화점 2층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엽주 여사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1937년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일본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들어와서 신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을 하여서 그리고 1953년에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의 헤어스타일을 유행하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퍼머넌트의 웨이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도 역시 중반에서부터 퍼머넌트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이런 퍼머넌트 웨이브의 역사였었죠.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일반 노트를 사용한 웨이브가 유행하였으나 이후부터 다양한 퍼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레게 퍼머, 나이아가라 퍼머, 이게 이제 압축식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트 퍼머가 등장하였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둥근 로또와는 달리 긴 판 위에 약재를 발라 모발이 가지런히 빗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약은 밀가루, 분말가루로 파마 약을 넣어서 그게 밀가루가 단백질, 글루코겐 성분이 굳어지면서 스트레이트 판넬에다가 모발을 얹는 방향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판의 끝부분을 말아 롤 스트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롤을 사용하여 짧은 머리도 볼륨과 자연스러운 롤 스트레이트를 이때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 90년대에는 그런 식으로 롤 스트레이트가 한 10년간 유행하다가 1997년 이때부터는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97년에 매직 스트레이트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1999년 매직 스트레이트는 이때부터는 기존의 롤 스트레이트나 판 스트레이트보다는 거의 이제 이 매직 스트레이트 아이론을 사용하여 열을 가하여 스트레이트 효과를 주어서 더 많은 윤기와 살랑가림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마의 혁신이죠. 열퍼머가 대망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1997에서 9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는 어때요? 밀레니엄 시대에 열펌화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론 펌은 물론 세팅 펌, 디지털 펌, 직화 열펌, 직열펌, 그죠? 이러한 다양한 열펌들이 개발되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퍼머넌트 웨이브의 역사이고요. 이제 3강 퍼머넌트 웨이브 기초 이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모발의 퍼머넌트 웨이브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상에서 그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무생물체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화합물의 특징이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의 특징은 다른 원소들과 서로 결합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사슬, 고리의 형태의 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리 형태로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탄소는 모든 원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이러한 띠는 원자핵을 존재하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핵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있고 우리가 원자가 있죠. 그래서 이 원소는 모발을 구성하는 탄소는 45.2%이고요. 수소는 6.6%, 산소는 27.9%입니다. 그리고 질소는 15.1%이죠. 황은 5.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렇게 5가지가 모발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물체의 필수적인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일정한 규칙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모든 생물체는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많은 펩타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라는 말을 쓰죠. 폴리펩타이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4가지 단백질 구조는, 모발의 단백질 구조는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1차 구조를 한번 보면 단백질이 가장 기본 구조이고요. DNA에 기억된 암호 순서로 아미노산 장기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일렬로 나선형으로 쭉 나열된 상태입니다.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1차 구조에서
폴리펩타이드 결합, 폴리를 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발의 함유량과 분자량 등 점을 한번 보도록 하고 화학 구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시스테인, 글루타믹 아시드, 그죠? 이솔리신, 그 다음에 알기닌, 세린,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 프로폴린, 글리신, 발린, 알라닌, 페닐라니라닌, 티로신, 리신, 그죠? 히스타딘, 그 다음에 메시오닌, 그 다음에 트리폴리탄, 리신. 이런 종류들이 모발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비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비율들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시스테인이에요. 그리고 그 분자량의 크기를 보면 시스테인이 상당히 이제 121 분자량. 여기 이제 그죠? 글루코타믹은 어때요? 147 분자량. 몸뚱아리의 크기예요. 그리고 산성 아미노산이 있고 중성 아미노산이 있고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모발을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이 늘 화학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알칼리성 아미노기와 산성인 가루복실로 구성이 되어서 화학식을 한번 보면은 NH2 플러스와 COOH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화학 구조에서 나타났듯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과 산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양성 화합물이라기도 합니다. 아미노산이 생물학적 구성 단위로 쓰이는 이유는 각기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가루 곱실기가 공유 결합으로 서로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며 약 50개 이내 아미노산 결합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그 이상의 아미노산이 긴 사슬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합, 이렇게 모발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비율과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공통 또 구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NH2 플러스와 COOH 마이너스기가 있는 거죠. 이거는 NH 플러스는 아미노기, 그 다음에 COOH 마이너스는 가루복실기 산 아미노기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잔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팔이 또 있어요. H가 결합하면 글리신, 그 다음에 CH2OH가 결합하면 그 다음에 세린, 그 다음에 CH3가 결합하면 알라닌, CH2SH가 결합하면 시스테인이라는 화학 구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발에 이제 필요한 우리는 머리를 퍼머넌트 웨이브를 할 수 있는 건 어때요?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생물체의 필수적인 단백질이에요. 수많은 아미노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일정한 규칙으로 펩타이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라고 해요. 그 규칙이 깨졌을 때는 어때요? 모발이 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의 구조가 잘 이루어졌다. 모발이 건강하다.
고객님, 그 펩타이드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형태라고 그래요. 그러한 폴리펩타이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네 가지의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런데 그 폴리펩타이드의 구조가 어때요? 깨졌을 때는 어때요? 모발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가장 기본 구조이고 DNA에 기억된 암호 순서대로 아미노산 장기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일렬로 배열이 아주 잘 된 상태가 머리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발의 단백질이 가장 기본 구조이면서 그리고 그게 배열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일렬로 쭉 나열된 우리가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그죠? 진주구슬이 쭉쭉쭉쭉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모발이 일직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듯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머리 결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발은 1차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다시 2차 구조를 한번 보면 1차 구조에서 시스틴 결합과 수소 결합을 가져요. 그 펩타이드 결합은 시스틴 결합과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백질이 특징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알파 헬릭스의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 구조, 그러니까 병풍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알파 헬릭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고 베타는 병풍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 베타 헬릭스, 알파 헬릭스, 베타의 공간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모발의 2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발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무수하게 병풍처럼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뭐라고? 알파 헬릭스와 베타 헬릭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모발의 이제 3차 구조예요. 아까 1차는 그렇게 진주구슬처럼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2차 구조는 어때? 병풍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3차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타이드 시술이 3차원적인 형태로 형성된 단백질의 입체 구조이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모발의 구조이고 화학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이온 결합은 뭐라고 하냐면 염결합이라고도 하고요.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수성 결합, 광결합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화학적 특성으로 가진 모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진주구슬처럼 되어 있고 병풍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실타래 모양의 구조이고요. 다시 4차 구조도 있어요. 일정한 3차 구조로 갖는 단백질 분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거대한 집단 구조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모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발의 이제 모발의 형성이 막 실타래처럼 막 묶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는 모발의 이 성질을 알아요. 우리가 파마모넌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모발의 화학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화학적, 물리적 특징이 있어요. 모발에는. 그럼 모발의 이 특성, 성질을 알아야 고객님에게 알맞은 전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파마 시술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화학적 특징과 물리적 특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은 탄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때요?
진주구슬처럼 이렇게 되니까 늘리면 늘어날 것 같죠? 이러한 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발이 병풍처럼 이루어졌으니까 어때요? 강도가 있죠. 그리고 신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물이 묻으면 모발이 신장 강도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적인 복잡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모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세로 결합이 모두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모발이 세로로도 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결합 구조, 두 가지 결합 구조가 있는데 세로에 된 결합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또 한글로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주쇄 결합 같은 말입니다. 또한 주사슬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사슬에 인접한 곁사슬, 이건 뭐냐면 측세 결합, 곁에 달려 있다. 한문으로 측세 결합. 그럼 우리는 뭐 세로의 반대인 뭐래요? 가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게 사슬, 팔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 구조의 알 잔기, 그 알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아미노산 구조상 보면 그 알에 잔기가 있는 모든 그런 아미노산 구조에 그게 알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겹사슬끼리 결합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요? 가로결합, 축세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로와 세로로 탄탄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어때요? 사다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모발은 절대 그래서 이 모발은 어때요? 끊어지고 녹는 일이 보통 탈색을 6번 하면 정도 옛날에는 했으면 끊어지고 녹았어요. 근데 지금은 탈색을 그렇게 과하지 않아도 백모까지 가는데도 끊어지거나 녹지 않는 결과를 냈지만 옛날에는 많이 끊어먹고 태워먹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서는 잘 끊어지지 않고 타지는 않지만 이 모발이 그러한 모발에 그러니까 우리가 5톤 트럭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도 어때요?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 라푼첼처럼 사람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라푼첼처럼 어때요? 탑에 사람을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나와 있는 동화가 아닙니다. 과학이 근거한 동화이네요. 자, 우리가 주세 결합. 그럼 모발은 가로 결합과 세로 결합이 있는데 세로 결합을 우리 뭐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세 결합. 한글로는 세로 결합. 한문으로는 주세 결합. 주세 결합 1.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이 돼요. 자기들끼리 팔을 이렇게 서로 짝꿍을 이루어서. 요거를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축세 결합보다 결합력이 약해서 모발이 가로보다 세로로 더 쉽게 끊어져요. 줄줄줄줄. 그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가로보다 세로로 끊어집니다. 이들 아미노산은 주사슬 사이에 아미노기 NH2와 인접한 주사슬의 가루복식이 COOH-가 축합 중합이 되어 H2O가 빠져나가고 남은 마이너스 CO, 마이너스 NH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와 NH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이 결합이 반복되어 지그재그로 길게 이어지는 것을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들이에요. 아미노기와 가루복실기가 결합을 해서 H2와 빠져나가고 남은 CO와 OH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이거를 축합 중합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로 결합의 원리입니다. 진주구슬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축세 결합, 가로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모발은 세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로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발의 케라틴은 어때요?
다음과 같은 측세결합, 이제는 측세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구조를 이루며 탄력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일 가장 많은 결합력이 있는 게 시스틴 결합 1, 시스틴 결합. 자,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모발에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파마를 할 수 있다는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자,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두 개의 황 원소들이 결합되었어요. 그래서 화학약품, 반원제를 처리해야만이 많이 이게 끊어져요. 서로 이온을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화학적 미용 시술이 발이 뭐예요? 퍼머넌트 웨이브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발의 결합 중에 가루 결합의 두 번째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주 사슬 사이에 아미노기, 그죠? 그 인접한 주사슬의 가루 복실기 이런 것들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원소, 원자 정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그리고 전이차가 없을 때 서로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pH가 안전적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결합력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모발의 pH, 피부의 pH 근점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뭐예요? 염결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클리닉 때 이온 결합이 어때요? 가장 탄탄하게 잘 결합력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발이 등점점 상태가 가장 결합력이 강하고요.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모발을 pH를 등점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으로서 지금 가장 안정적 상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럴 때 강알칼리일 때는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죠. 모발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드리고 버머나 염색이나 드라이나 커트 시술을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결합 중에 이제는 뭐예요? 수소결합도 있어요. 거기에 수소결합은 O와 H의 친화력으로 모발에 폴리펩타이드 사슬에서 CO와 NH 그룹에 있는 산소와 수소 사이에 생기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발에 가장 많은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수소결합이에요. 그리고 물 분자에 의해 가장 쉽게 절단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미용 시술이 일반적으로 세팅, 그루프, 그 다음에 블로드라이, 그 다음에 열펌 중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시술을 해서 말렸을 때 탄력을 더 원하는 이런 것들이 수소 결합입니다. 자,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을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이 나왔네요. 글루타민산과 리신과 같은 아미노산은 인접한 시술에 있는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사슬, 모발의 주쇄와 측세 결합의 화학 구조식입니다. 포머넌트 할 때 기본적으로 화학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잠깐 그리고 모발과 열, 퍼머넌트 모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안 다음에 이 모발의 성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pH, 그다음에 환원제, 산화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게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지만 실습도 같이 해야 돼서 모발의 물리적 성질을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론 시험에 나와야 돼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뭐 조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이제 퍼머넌트 와인딩에 시술 도구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 시술 도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도구인 로드, 고무줄, 그 다음에 꼬리빗, 엔드페이퍼, 클립, 스틱, 그 다음에 분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여서 퍼머넌트 실습과 이론을 이제 동시에 하는데, 퍼머넌트 웨이브 기본 기법인 우리가 브로킹 나누는 법을 한번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브로킹 나누는 것을 수업을 같이 하는 걸로, 마네킹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브로킹 나누는 거를 오늘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브로킹에 대해서 한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와인딩의 그 퍼머넌트 웨이브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1자형 밴딩 하는 법에 대해서 할 거고, X자형 밴딩 한번 하는 걸 할 거고, 깔끔한 와인딩 하는 방법을 브로킹을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베이스 컨트롤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실습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